반바지나 치마를 못 입겠어요. 여름인데 더워도 어쩔 수 없이 긴 바지만 입어야 돼요. 이게 치료가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다리페이드원의 소동주 원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있는 주제가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요즘 많이 따뜻해졌죠. 더워지고 활동량이 굉장히 좀 늘어나는데, 지금 보니까 한 연초부터 4월, 5월 되니까 정말 막 헬스장도 그렇고 제가 하는 운동 이런 짐도 그렇고 여기저기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준비하는 게 여름 휴가를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여름 휴가를 준비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다이어트죠.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있으신 분들이, 다른 곳은 피부과도 가도 되고 혹은 근처에 있는 클리닉 가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이 불편감은 실제 어디서 해결돼야 될지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태어났고 그냥 이렇게 된 거 이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질병이냐면, 제가 이제 치료하는 질병이랑 연관이 크죠. 그래서 제가 다리 쪽의 혈관을 전반적으로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고 필요하면 다른 치료들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부종, 붓는 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어서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생각들을 했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사실은 제가 조금 해결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죠. 바로 다리 혈관에 모세혈관들이 늘어난 모세혈관 확장증 혹은 거미줄 혈관, 뭐 더 진행되면 망상정맥, 이런 혈관들이거든요. 이런 혈관들은 실적으로 피부 밑에 혈관들이 늘어나 있는 질병이긴 해요. 질병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피부과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미용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또 사실 질환이기도 하고요. 정말 질환을 보는 시술하고 수술하는 정맥류 수술하는 병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또 질환은 아니거든요. 질환적인 성격이 또 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실 포지션이고요. 다리혈관이 너무 실핏줄이 많이 보여서 병원을 가시면 이 정도는 그냥 사세요. 크게 치료 방법도 없고, 치료해도 또 생깁니다. 혹은 치료 방법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지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이런 혈관들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진짜 고민하는 게, 반바지 입거나 짧은 옷 입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 하세요. 왜냐면 나는 이 다리 내보이는 게 너무 진짜 부끄럽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이제 날씬하고 여기 운동도 해서 다 살도 빼고 다 관리를 하셨는데도 다리 쪽에 혈관들이 보이고 여기가 그림 그려놓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다리혈관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불편하다. 나는 더운 여름에 타투 때문에 긴팔 긴 바지 입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 다리에 있는 보이는 혈관들 때문에 난 진짜 짧은 바지 입어보는 게 소원이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을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술하는 게 하지정맥류, 그러니까 만성정맥부진이 있으면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고 필요하면 주사치료도 하잖아요. 근데 주사치료로도 안 되는 그런 작은 혈관들이 있어요. 그런 혈관들은 실제 다른 치료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외부에서 레이저 조사를 한다든지 혹은 다른 여러 치료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치료들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은 분명히 내가 불편감들을 아시는데, 내가 지금 이게 치료가 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정맥류 하는 클리닉 가면 다리혈관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병원을 찾으세요.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쭉 하죠.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도플러 초음파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초음파 검사상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생활하시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지내시면 됩니다 라고 하거든요. 또 하나가, 그걸 이제 피부과 혹은 이제 이런 클리닉 쪽으로 가면, 미용 클리닉을 가면 이거는 아무리 외부에서 레이저를 해도 잘 안 없어진다. 그래서 10번, 20번 치료받고 오신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좀 치료가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고 또 관심도가 떨어진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 가능하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분명히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는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저는 시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토탈 케어를 해주면, 복합적으로 치료를 해주면 분명히 치료 재발도 좀 적게 되고 치료 예후도 좋게 치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알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걸 알아야 이제 환자분들도 알고, 여기서 치료를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반바지도 입고 짧은 치마도 입고 혹은 수영장 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환자분들 한 3분 정도 소개를 좀 드릴 거예요. 이분들을 한번 보시고 치료 경과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환자분은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세요. 30대 초반. 굉장히 젊죠.
그리고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예쁜 옷도 입고 싶은 그런 나이대입니다. 예쁜 옷도 입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실 수 있는, 그리고 좋아하는 나이이기도 하죠. 그런 나이대 분이 뭐가 고민이었냐면 이것 때문에 고민이셨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어둡게 보면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해요. 왜냐면 이걸 노출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내가 얼굴에 여드름 하나만, 뾰루지 하나만 나도 신경 쓰이고, 얼굴에 기미 하나만 올라와도 이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는데, 다리 전반적으로 저렇게 실핏줄들이 정말 전반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고 늘어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죠.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게 이제 치료가 어려운 부분들이 안에 있는 복제정맥이나 그 깊은 층에 있는 혈관 기능이 괜찮은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1mm 이하의 작은 모세혈관들은 외부에서 조사하는 그 레이저 치료나 이런 치료들로 치료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이즈 혹은 혈류량이 많은 망상정맥이나 1mm보다 더 늘어난 혈관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레이저라만 치료가 다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주사 치료나 혹은 다른 치료들이, 복합적인 치료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는 복제정맥에 있는 기능들을 좋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경화 치료로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난 혈관들을 또 치료하고, 그 후에 레이저까지 복합적으로 한 케이스입니다. 전후를 봐도 많이 차이 나죠. 이게 이제 치료하고 나서 1회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반복되면 저렇게 약간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도 호전될 거고요. 피부 전체적인 톤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모세혈관 확장들이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피부 밑에 혈류 장애들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염증이 생기고, 저런 혈관들 주변은 보통 그 염증 때문에 멜라닌 생성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약간 피부 착색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어둡게 보인다든지 피부 톤이 좀 칙칙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치료 후에 보면 많이 또 개선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60대 여성분이십니다. 이런 혈관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보통 나는 여기 겉으로 봤을 때 이게 무릎 앞쪽에서는 혈관들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대부분 뒤쪽 허벅지 쪽 혹은 오금 쪽에 이 늘어난 혈관들은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그 부위가 무릎이 좀 접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약간 압력들이 좀 많이 걸리는 접합 부위이기도 해서, 그래서 혈관들이 좀 잘 늘어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혈관들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죠. 이것도 이분은 좀 많이 진행돼서 까맣게 돼 있기도 하고 주변도 약간 색소 침착이 생긴 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초기에 경화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화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 구간에 경화 치료 후에 발생하는 염증 반응이나 혹은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의 색소 침착들도 생겼던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색소 침착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하고, 이렇게 늘어난 혈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시에 치료를 같이 했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같이 했더니 또 이렇게 경과들이 좋아졌죠. 환자분들의 약간의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좀 나타나요. 분명히 이거는 한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혈관들의 혈류들이 다시 흐르면서 약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회차보다는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이렇게 차수가 좀 늘어나면 조금 많이 늘어나 있던 혈관들이나 사이즈가 좀 있었던 혈관들도 치료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모세혈관 확장 등도 치료가 된다.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치료를 계획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색소 침착이에요. 우리가 기미가 있고 혹은 뭐 점이 있고 이럴 때 레이저를 쓰는 이유가 그 색소를 보여주고 있는 그 색소를 태우는 거잖아요, 레이저가. 그런데 저희가 뭐 다리 혈관에 색소 침착이 단순히 생겨서 레이저를 쏜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필연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게 돼요. 경화 주사를 하게 되는데, 경화 주사를 하게 되면 일부 상당 부분들이 색소 침착이 생깁니다. 안에 염증 반응도 생기고 혹은 이 혈관이 터지면서 그런 환자분들이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런 치료 목적으로 저희가 레이저를 또 같이 진행했었는데, 피부 혈관들이 이렇게 확장되는 모세혈관 확장증 환자분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셔서 치료 예후들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세 번째 환자분은 28세예요. 되게 젊죠. 28세 여성분이십니다. 보면 지금 전후 사진 보이시나요? 굉장히 큰 차이죠. 20대 후반이에요. 굉장히 젊죠. 그런데 종아리에 벌써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정맥류 혈관들이 보여요. 이런 혈관들은 예전 같았으면 저렇게 늘어난 혈관 같은 경우는 보행정맥 절제술이라고 해서 저기에 구멍을 조금 내서 묶어준다든지 혹은 늘어난 혈관을 제거했어요. 제거하는 거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저런 늘어난 혈관에다가 경화주사 같은 약제를 넣게 되면 이게 혈관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잘 이렇게 변성이 되면 좋은데 늘어난 혈관에는 이렇게 피가 차가지고 변성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혈액이 이렇게 쌓인 상태에서 변성이 되면 이것 때문에 딱딱해지고 혹은 아프거나 색소 침착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여성분들은 상처 생기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술하는 의사지만 상처 생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처가 안 생기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아마 복제정맥이라고 하는 그 안쪽에 있는 혈관들도 고장나서 같이 치료하면서 경화치료를 같이 했어요. 경화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일부 구간에서 색소 침착들이 좀 있긴 있어요. 이게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레이저로 치료를 해주고 보행정맥 제거술을 한다든지 경화수술을 한다든지 해도 지금 보이는 오금 부위에 굉장히 이렇게 작게 보이는 실핏줄들이 있죠. 그런 실핏줄들은 안 없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고 좋아지는 경과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환자분들을 케이스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조금 이런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혹시 고민이시라고 하면 저한테 안 오셔도 되거든요. 안 오셔도 되는데 그래도 뭐 주변의 병원에 가셔서 좀 안내를 받으셔라. 만약에 그런 병원들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왜냐면 이거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고 정확히 조기에 사실 좀 치료를 해줘야 치료 외유가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방치하다 보면 염증이 또 진행되면 피부염으로 발전되고 이게 심해지면 뭐 궤양까지도 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한번 이렇게 늘어나는 확장, 그러니까 모세혈관 확장증은 그 부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점 늘어나거든요. 피부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좀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힘들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인지하시면 좋고요. 이제는 이렇게 뭐 여름뿐만 아니라 평상시 다리 때문에 다리에 뭐 혈관들이 이렇게 막 보여서 고통받거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다 편하게 좀 지내시고 또 휴가도 가고 이런 마음에 제가 오늘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문의 주시면 또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